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2020 올해 마지막 주 월요일 이 미국 증시는 매우 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 법안과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이 소식에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고 3대 지수 일제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만 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날은 대체로 빅테크주,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코로나19 부양책이 최종 타결돼서 위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이 부분적인 셧다운 위험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잘 이어진다면 뉴욕 증시는 역사적으로 연간 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원활하게 잘 배포되고 있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에서도 접종 단계로 들어선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년 1월 1일 휴장일을 맞는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28일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부양책에 서명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이렇게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69% 오르면서 3만 400선을 뚫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0.7% 넘게 오르면서 12,900선을 넘어선 모습이죠.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 0.8% 오른 3,73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마지막 주에 출발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양안에 드디어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연일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면서 불안감을 키웠지만 이제 백신이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또 각 주들이 경제를 재개할 때까지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하면서도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현금 지급액을 $2,000로 올리고 또 SNS 면책 조항을 수정시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상원과 하원이 이에 따를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양책 서명 소식에 힘입어 오늘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은행주는 금리 상승과 함께 이익 증가 기대에 크게 올랐고 또 팬데믹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주도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EU 회원국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점 또한 투심을 지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 EU 회원국들에 거주하는 4억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을 잇는 유럽권 호재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최소 18만 4천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몇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 장 마감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에 관한 파우치 박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전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지나면서 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또 한 차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려를 키웠는데요. 그런 한편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미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9개 업종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커뮤니케이션이 1.7% 오르면서 가장 강하고요. 자유소비재도 1.17% 오르고 있고 기술주도 1% 이상 오르면서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주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현재 0.83%까지 낙폭을 키운 모습이고요. 소재 역시도 0.28%의 하락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중국 정부의 IT 규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들의 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빵주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마존이 3.76%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애플도 3.6% 넘게 오르면서 강합니다. 페이스북 역시 3.3%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 가운데에는 카니발과 로열 캐리비안이 3에서 4%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금융 섹터에서는 마스터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2.7%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잔 하치우스는 이번 부양안 타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금 지급안의 효과로 내년 1분기 GDP 전망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지급액이 $2,000로 수정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수정이 된다면 경제가 엄청난 부스트를 얻게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를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68% 오르면서 34,4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12,900선 이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0.74% 오른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0.87% 오르면서 3,73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클로징벨 나우 이어갑니다. 조금 전 마감한 마감 시황에 대한 분석과 상품 마감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전채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 간밤 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산타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분석 내려주시죠. 네, 산타 랠리라고 하면은 연말의 마지막 주와 그리고 다음 해의 첫 두 거래를 뜻하죠. 일단은 그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지해주는 증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가 생각을 바꿔서 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법안에 서명한 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
같고요. 그 효과가 물론 이 12월 경제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또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공백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그런 재정부양 법안에 대한 통과지만은 최소한의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가계의 소비 심리를 지탱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날 또 이 빵주를 비롯해서 빅5 주식이 특히 좀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등이 3%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을 합친 빅5 기업들이 S&P 5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의 주가가 잘 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큰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 외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면은 국채금리 상승세의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추가 재정 부양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당초에 좀 팬데믹 방어주로 각광을 받았던 업종들은 좀 하락을 보이는 그런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간단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에 이날 상품 선물 시장에는 엇갈린 영향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국제 금값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에 위험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0.3% 넘게 빠져서 온스당 1,877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함께 보시죠. WTI는 내년 원유 공급 증가 우려에 크리스마스 연휴 뒤에는 석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 넘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배럴당 47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10년물 금리도 함께 보시죠. 금리는 추가 부양책 시행에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현재 0.928%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함께 보실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어제는 27,000달러 선을 돌파한 후에 이 흐름을 유지해가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역대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기록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넘게 상승해서 26,87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외신들이 있었는지 외신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외신 소식은 최진석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날 이른바 빵주가 모처럼 만에 증시 전반에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물론 재정부양 법안 서명에 따른 소비 진작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결과였는데요. 여기에 또 투자은행 웨드부시가 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중국의 IT업 규제가 미국 기술주에는 호재라는 그런 분석을 웨드부시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데인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11월 미국 선거 전에는 복합적인 글로벌 상황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그리고 JD.com 등의 중국의 IT 기업들이 유망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상장 연기라든지 그리고 추가 규제 움직임 때문에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중국 IT 업종에는 그림자가 들이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 엔트파이낸셜에는 결제 사업에만 집중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반면 빵주에는 이 널바나, 즉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열반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외에도 내년에 미국 기술주 전반이 유망하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장악 지속도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빅테크 독점 규제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IT 섹터에서는 미중 이 냉전이 좀 약화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애플과 시스코 등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날은 연말 쇼핑 시즌의 성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마존 등에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의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연말 쇼핑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75일간을 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3% YOY 기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판매는 제외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통상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집계를 할 때 평균적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2.4% 정도 역사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마케터에 따르면요. 미국 소비자들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구매를 한 그 규모만 해도 1,9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YOY 기준으로 36% 가깝게 급증한 그런 수치가 되겠고 전체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약 한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반면에 이 팬데믹 방어주다라고 주목을 받았던 페이팔이나 스퀘어와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는 이날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재정 부양 모멘텀이라는 것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소비 심리 개선 요소로도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좀 온라인 결제주라든지 팬데믹에 좀 방어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됐던 세부 업종들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로 또 개별적으로 구글페이에 대한 호평이 좀 나오면서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이 좀 이 손해를 봤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새 기능이 추가된 구글페이가 페이팔과 그리고 스퀘어의 이 P2P 송금 앱이죠. 캐시 앱에는 좀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12월에 캐시 앱의 다운로드 증가율이 YOY 기준으로 12% 정도에 그치면서 4월에 80%로 급증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더해서 재정부양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재난지원금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유저 유입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은 코로나19 추가 부양책과 2021년 이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4일부터 의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를 거둬들이면서 지난 26일부터 부분적으로 지원이 중단됐던 실업자들은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이 셧다운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는 현지 시간 28일 그리고 상원에서는 29일 NDAA라고 불리는 국방수권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NDAA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이 국방수권법인데요. 미국 국가 안보에 필요한 7,405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 등이 없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국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NDAA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이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면서 맹렬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원에서도 모두 거부권 무효화 투표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요. 내년 1월 3일까지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하면 의회는 원점에서 이 국방수권법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NDAA 법안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는 59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외에도 미국 하원에서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1인당 현금 지급안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방수권법과 이 부양책 현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국방수권법 거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그 당초의 재정부양 법안에 대해서
좀 목리를 가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가 측근을 대거 좀 사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두 다 좀 임기 말에 레임덕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권력을 좀 일부러 행사하려는 노력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충분히 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방수권법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지난 59년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됐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좀 거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하원에서는 그 거부권 무효 표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압도적 표 차이로 당초에 좀 통과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무효가 좀 유력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이 현금 지급액을 $2,00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의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 트럼프가 이 $600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더 통 큰 이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지 좀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은 또 아니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 $2,000의 그런 증액 법안에 대한 통과 역시도 큰 악재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증액하는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양당의 갈등을 좀 부르짖힐 그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증액안에 애초부터 반대 의사를 계속해서 좀 밝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좀 적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AT&T가 원더우먼 1984의 흥행이 기대 이상이라면서 영화 수요가 살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이 여행산업 회복 기대에 신용카드 리워드 기업 인수에 나섰습니다. 마요반트 사이언스가 모회사 화이자의 개발 계약 체결 소식에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픽은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원더우먼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일한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원더우먼 1984가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더우먼 1984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극장과 스트리밍에서 동시 출시로 관심을 모았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CNBC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사점이 많은 그런 흥행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개봉을 했는데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670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 이후에 최고 흥행작으로 이 원더우먼 1984가 등극하게 됐는데요. AT&T가 보유하고 있는 이 워너미디어 측에서는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하지만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HBO 맥스의 리테일 가입자 중에 약 한 절반이 시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트리밍 측면에서도 역시 중박 이상은 터뜨린 것으로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CNBC에서 밝히고 있는 시사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같이 AT&T 측에서 모호한 스트리밍 시청자 수를 공개한 것이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초에 극장과 스트리밍 동시 출시에 반대를 했던 영화 업계에 오프라인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사점은 최소 몇백만 명 정도는 원더우먼 1984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HBO 맥스의 소매 가입자 수가 3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 가입자 수를 따져보더라도 12월 초 기준으로 126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 소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 명 이상의 좋은 흥행 성적을 보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화관에 가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CNBC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팬데믹 중임에도 불구하고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억눌린 수요가 영화관 수요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원더우먼 1984가 대박이 났다라는 소식에도 이날 AT&T의 주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도 AT&T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날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개별 기업에 관련한 좀 악재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개장 전에는 이 같은 원더우먼 1984가 좀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개장 전과 그리고 장 초반에는 AT&T 같은 경우에도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시장 전반에서 결국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해졌기 때문에 AT&T가 다시 한번 좀 이 소외를 받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뮬란이라는 영화로 블록버스터물의 스트리밍 동시 출시를 실험을 했었던 디즈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오늘 약 한 3%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비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 관련주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AMC 엔터테인먼트 등의 주요 영화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날 개장 전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5% 정도 급등을 하는 등 이 원더우먼 1984의 스트리밍 기대감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은 AT&T와 좀 마찬가지로 역시 장중에는 스팀이 꺼지고 오히려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컴스코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여전히 북미 영화관의 단 약 한 35% 정도만 현재 좀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좀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CNBC에서는 원더우먼 1984의 성공으로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내년 말경이 되겠죠. 이때는 영화관들의 상영 일정을 좀 잡기가 수월해졌다. 좀 차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술 플랫폼이자 여행 에이전시, 기프트카드와 포인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서드파티 기업이죠. CX 로열티 그룹을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CNBC에서 전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인수에서 이 회사의 반에 해당되는 3,100명의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거래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계획이고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JP모건은 이전에도 CX 로열티사와 지난 2018년까지 신용카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CX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기술 플랫폼이어서 사용자의 여행 내용에 기반해서 개개인의 특화된 이런 여행 추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CX 로열티는 시티그룹, 캐피탈원, 마스터카드 등 이런 대형 카드사들과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고 3,000명의 고객과 마케팅 파트너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7천만 명에 넘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자, JP모건이 정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JP모건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대형 은행주와 좀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한 국채금리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약달러 기조라든지 연준의 자사주 매입 다시 허용하는 그런 방침이라든지 대형 은행과 관련해서 호재는 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W 등의 일부 기관에서는 여기에 또 코로나19 백신 호재 등을 더해서 꾸준히 내년 은행주에 대한 상승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좀 올랐다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경계 심리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행 수요가 회복하게 된다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업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행 수요가 좀 회복했을 때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업종을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여행을 예약하는 그런 사이트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익스피디아라든지 부킹홀딩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행을 가면은 묵을 곳이 필요하겠죠. 호텔 관련주, 메리어트라든지 힐튼 등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의 가장 좀 기본이 되는 그 이동수단, 즉 항공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여행 수요만을 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에도 좀 베팅을 하는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뉴스는 전채린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화이자와 관련한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마이오반트 share soar 27%. 이 27%나 급등하면서 오늘장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오반트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미국의 임상 단계 바이오팜 회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자와 스미토반트가 42억 달러 규모의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이 스미토반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마이오반트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 장중한 때는 28%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마감은 20% 넘은 채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마이오반트 사이언스의 경구용 전립선암 치료제인 오르고빅스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릴루고릭스라고도 불리는 이 치료제는 진행성 전립선암을 처방할 수 있는 최초의 경구용 약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마이오반트는 이 약물에 대한 개발 및 창업화 비용 6억 5천만 달러를 선 지급받게 될 텐데요. 양사는 이와 더불어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여성용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화이자의 주요 관계자는 자궁군종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은데 공급은 그동안 매우 부족했다면서 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버코어의 애널리스트 조슈 시먼은 이번 거래를 통한 양 회사 간의 시너지가 기대해 볼 만하다면서 마이오반트에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이 마이오반트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마이오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 의견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기로 이 애널리스트들 8명이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33.14달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날의 좀 급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20% 가까운 좀 추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형 제약사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신약을 좀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같이 좀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 회계연도도 그렇고요. 차기 회계연도도 이 큰 폭의 좀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정이 좀 불가하다라는 그런 약점 또한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대기업과의 협력 이슈에만 좀 의존해서는 또 경계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자가 아니라 자회사인 마이오반트에 대한 종목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